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오시는 길이 눈까지 내려서 좀 고생스럽지 않으실까 염려스러웠는데요.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대통령 선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AI와 그리고 블록체인, 핀테크, ESG 등 정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 자리는 전자문서 산업에 종사하시는 산학연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일의 비전을 예측해보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1부는 기념식과 함께 유공자 포상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2부 컨퍼런스에서는 전자문서 활용과 대안에 대해 6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한국전자문서 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2022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2022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행정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김영민. 안녕하세요. KT의 김태희입니다. 저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이어가 주신 황상혁 책임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노력하고 발전해 나아간다면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될 거라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해주실 분만 남았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칼마임 랩스 코리아 이승엽 대표님께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주권리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칼마일 랩스 코리아의 이승엽입니다. 오늘 2022년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 오늘은 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어떻게 주주의 권리가 증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함께 왜 이 서비스에 블록체인이 꼭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서비스를 고민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있습니다. 2426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1300만, 그리고 밑에는 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는 대략 8250만의 숫자가 있는데 혹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카오 그룹챗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티셔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칼마인 랩스 티셔츠를요. 자, 이 숫자는 바로 2400은 저희 상장 기업의 숫자고요. 1300은 주식 소유자 숫자, 그리고 6명은 이제 1인당 평균 보유 주식 수입니다. 따라서 누적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한국 국내 투자자들은 대략적으로 한 8200만의 주주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경제활동 2명당 1명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400개의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8천만이 넘는 주주가 있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과연 주주는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은 2,400개의 상장사는 충분한 기업들에게 많은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8천만이 넘는 주주들은 이 아이처럼 해피할까요? 물론 해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대표적인가 바로 이 종이 기반의 종이 기반의 통지서입니다. 주총 배당 통지서부터 해서 배당 통지서까지, 주총 통지서까지 다 종이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탄소 배출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편으로 하나 발송하는데 비용이 대략 570원입니다.
근데 그게 큰 돈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주가 대략 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주총 통지서를 한 통만 발송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70원 곱하기 600만을 하면은 대략 34억 원이 발생을 합니다. 분기 배당 통지서를 4번 발송하고 주통 통지서를 한 번 발송하면 대략 150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게 바로 종이 기반의 통지서가 나가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AS전자의 주총 현장 사진입니다. 다시 아시겠지만 게이트가 50여 개 이상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수많은 스태프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죠. 이유는 뭐냐면은 여전히 주총 현장은 그 플라스틱 기반의 아이디를 확인을 하고 엑셀에 있는 리스트를 대조를 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은 출입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모바일 폰에 어떤 QR 코드를 찍고 출입하는 방식은 아직까지는 흔한 풍경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은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현장 표결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K석유화학이나 S전자에서는 박수 표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쳐주십시오 하면은 박수를 치는 방식으로 안건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고민을 하기에 앞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상장 기업과 오른쪽에 있는 주주들 사이에는 큰 벽이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은 많은 거를 해주고 싶고 주주들은 많은 걸 받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벽이 있는데 이 큰 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그 주주도 그렇고 상장사도 그렇고 그 사이에는 일단 한국 사람들의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투자하는 시점이 매우 짧습니다. 이걸 이제 뭐 속된 말로 초단타 투자라고 하는데요. 샀다 팔았다를 너무 빠른 시간에 반복을 하다 보니까 주식회사도 그렇고 주주들도 그렇고 이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신원 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 보유 기간 혹은 주식 종목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한 것은 이 정형화된 데이터를 잘 모아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면은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바로 타임스탬프라는 앞서 발표해 주신 타임스탬프를 언급을 하셨죠. 타임스탬프를 사전적 의미를 해석을 하면은 특정한 이벤트의 발생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디지털 형태로 기록한 것. 이게 바로 블록체인에 있는 그 타임스탬프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언급되었던 4가지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여기는 4명의 아이들처럼 4가지 문제를 일단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이 기반의 통지서가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병목 현상이 긴 현장 출입도 저희가 문제가 됐었죠. 그다음에 현장 표결을 심지어는 박수로 하기도 하고 전자투표의 도입률은 매우 낮습니다. 자, 저희가 고민한 게 바로 전자적인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종이 기반의 통지서는 이런 식으로 전자적인 형태로 알람을 주는 거로 인해서 570원의 배송비, 인쇄비를 다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아까 현장 주총 현장의 병목 현상을 보셨죠? 거기는 이런 식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냥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면은 병목 현상도 수많은 스텝도 50개의 게이트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장 표결을 언제까지 박수로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앱을 만들어서 찬성, 반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주총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적인 문서를 형태를 사용을 하면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회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블록체인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당신 서비스에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노란색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은 노란색 흐름들이 다 블록체인이 군데군데 사용되어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이라든지 주주증 발급, 그리고 주총장 출입하는 QR 코드, 그리고 주총의 안건에 대한 투표, 이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 얹어서 영구히 보관되고 변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블록체인 한 업체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굳이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어야 하냐? 블록체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냐라는 회의론적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반드시 블록체인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한 블록체인의 정의는 Public Distributed Ledger입니다.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고 문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있죠. 그리고 한번 기록되면은 변경을 할 수 없는 어떤 기록물,
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랑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은행 시스템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기업 계좌나 법인 계좌를 아무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은행 계좌를 갖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그 중에 2 빌리언, 20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지 않고 문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우리가 대표적인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누구나가 계좌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혹은 뭐 이더리움 같은 이런 금융 페이먼트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신용입니다. 뭐 영어로는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이 신용을 제공을 할까요? 트러스트는 누가 제공을 할까요? 당연히 사람이 제공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중앙화된 금융에서는 정부라든지 중앙은행, 뭐 한국 같은 게 한국은행이 이런 신용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A가 B한테 10만 원을 송금한다고 할 때 우리는 야 10만 원 보내줘. 보냈어. 받았어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미들맨이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일단 정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밑에 센트럴뱅크인 한국은행이 있어야 됐고 상업은행이 있어야 됐고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3자가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있어야지 이 모든 트랜잭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이 미들맨 정부부터 해서 밑에 응용 프로그램까지를 100% 신뢰를 하세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이 신용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서 신뢰를 해야만 했던 정부라든지 중앙은행, 법원 이러한 거를 신뢰를 해야만 했던 데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 돈, 리스크, 시간들을 다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화된 이런 시스템을 해결하고자 나온 게 바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인 거죠. 그래서 서버 모델을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에게 우리가 손흥민을 보여주세요 하면 네이버는 선별된 데이터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1, 웹2 시절을 거쳐서 웹3 시절로 오면은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죠. 웹3라고 많이 들어보셨지만 과연 웹3의 정의가 뭔가라고 했을 때 웹3는 바로 이 스테이트, 왼쪽에 있는 스테이트를 보여주지 않는 게 웹2고요. 오른쪽에 있는 웹3는 스테이트를 보여줍니다. 스테이트를 한국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누가 뭘 갖고 있고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옆에 친구가 지금 카카오톡에 접속을 했는지 옆에 친구가 카카오톡에 카카오머니가 얼마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블록체인을 쓴다는 거는 이 블록체인 프로토콜 안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정보를 접속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한 거는 블록체인은 single source of truth, 진실의 유일한 원천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블록체인에 있으면은 이 왼쪽에 계신 분과 오른쪽에 계신 분, 제가 미안하지만 오른쪽에 계신 분과 동일한 정보를 접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전자적 기반의 주총 통지서나 출입증이나 현장 표결이나 온라인 투표는 블록체인 위에 얹어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서비스를 합쳐서 하나가 된다면 어떤 서비스가 될까요? 바로 저희가 고민했던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적인 형태의 주주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